문갑식의 진짜팀입니다. 오늘은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과 부산 마피아의 연구 중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첫 편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유병원이는 41년생으로 이제 2014년 5월, 6월경에 숨졌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상편에 했던 얘기는 유병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유병원이 1999년 세모라는 회사가 파산한 얘기, 그 세모라는 기업 이름이 모세라는 인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1999년 유병원이가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지 2년 만인 1999년 청해진 해운을 설립할 때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며, 유병원은 한강 유람선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세운 청해진 해운이 인천과 제주를 잇는 장거리 노선을 20년간 독점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파산한 신세계 종금이 세모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이제 쉽게 해서 빌린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죠. 그 당시에 이제 신세계 종금은 파산한 상태였고, 그것을 받아낼 책임이 바로 파산 관제인인데, 공교롭게도 그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 대통령 전 변호사죠. 과거의 변호사였죠. 그분이었다는 얘기까지 이제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는 채권 회수에서 승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무리 짓지 않고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괴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을 때 유병원의 청해진 해운은 갑자기 일본의 오시마 운수, 현재는 마루에이 페리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오시마 운수가 14년간 사용하다가 퇴역시킨 폐선, 그러니까 거의 고물이죠. 페리 오하마나오를 사들여가지고 그 배를 인천 제주 간 항로에 투입합니다. 그 오시마 운수로부터 폐선을 타기 불과 5개월 전에 유병원과 그의 일가 측근들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관제인 문재인이 유병원의 재산을 가처분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믿었는지, 문재인이 절대 내 돈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병원이는 오히려 일본의 폐선을 사들이는 모험을 감행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시마 운수에서 사들여온 14년간 사용하다 폐선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병원이가 이용하던 그 폐선과 인천 제주 간 항로는 지금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첫 정경유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것을 알고서 절대 자기들이 일본에서 도입할 배까지 감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유병원이가 일본에서 폐선을 들여오기 시작한 전통이 훗날 2016년 4월 6일에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적이었죠.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실은 거죠. 배의 용량보다. 근데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첫 달로 돌아갑니다. 그때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도입한 첫 번째 폐선 오하마나호는 2003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취항할 당시에 원래 태울 수 있는 정원이 695명이었는데 35%나 늘어난 937명으로 여객 정원을 늘렸어요. 무리하게 늘린 거죠. 그런가 하면 화물 수송 능력도 늘렸는데 원래 이 오하마나호가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한계가 109개였는데 그것을 180개로 늘렸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싣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하마나호가 2011년 엔진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2012년 10월에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퇴역한 또 다른 배를 수입합니다. 중고차 거의 폐선을. 그게 바로 세월호죠. 뭐가 따지고 보면 길죠. 자, 그러면 2012년 10월이라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당시였던데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해상 안전에 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동안 그대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세월호는 무리한 승선 인원과 무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그 종교적인 뭘 받았는지 그다지 큰 사고가 없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보로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바로 2013년 12월 17일 해사안전법이라는 것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어요.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그 법안을 처음 내민 게 2013년 12월 17일이니까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4년 2월 21일 이 법안을 이제 의결해서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무한정 연기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지금의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인가? 박영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양산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근무하는 기간이 3년도 채 안 되는데 양산에 큰 주택이 하나 생겼죠. 뭐 일각에서는 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또 호화주택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펄펄 뛸 테니까 저는 그냥 괜찮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데 저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표류하는 동안 유병헌의 모험은 계속됐습니다. 즉 18대 대선 기간 중에 세월호는 승선 인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어요. 오하마나호 때랑 똑같죠. 선박 무게도 6,585톤에서 6,825톤으로 증축했어요. 더 늘렸다는 얘기죠. 해사안전법의 일부 개정안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에 그 당시에 사후 지도 점검 체제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교통안전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결국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에서 방해를 놓거나 통과되지 않아서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세월호 사태가 생겼는데 그 책임은 당연히 그 당시에 해수안전법의 통과를 막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고 말았죠. 오히려 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법률을 제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쫓겨나서 2년 넘게 구치소에 계시고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될 법률 통과 방해 세력은 그런 내용은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성기를 누리겠죠. 큰 소리 땅땅 쳐가면서. 아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유병언이가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은 사고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하마나호는 2011년 4월하고 2013년 2월 두 차례나 바다에서 엔진이 고장 나고 5시간이나 표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또 한 척을 일본에서 도입해갖고 낡은 구식, 그게 이제 2013년 3월에 출항한 세월호인데 이게 바로 나중에 3년여 뒤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만료 한 달 전에요. 갑자기 세모그룹의 부도가 났던 세모그룹의 부채가 1906억 원이나 탕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년 동안 6억 원 사용했다고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는 6년의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317배나 되는 1,900억 원을 탕감해 준 게 사법부였다면 그 판사들은 지금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냥 벌써 얼마 뇌물 받았냐, 뭐 했냐, 무엇을 해갖고 탈탈 털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모그룹의 빚을 1,900억 원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참, 그것도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더군다나 이 부채 1,900원을 탕감하는 조치로 인해서 유병언이가 세월호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진짜 경악을 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죠. 자, 여기서 다시 문재인 당시 변호사, 현 대통령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IMF가 오자마자 전성기를 맞았어요, 변호사로서. 98년 4월부터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이 돼갖고 13개의 소송 사건을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으로 끌어왔죠. 그런데 일부 언론, 특히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산 관제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다하지 않았다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팔팔 뛸 거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게요.
유병언이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고 1,900억 원이 뭐 이제 없어졌으니까, 빚이 없어졌으니까 세월호를 샀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공교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연차라는 인물 아시죠? 여러분들 아주 한때 유명했던 분이죠. 박연차라는 인물이 갑자기 노건평,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형, 보가대군으로 불리던 노건평의 막내 사위에게 500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세모에 대한 특혜, 그리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과 운명 공동체로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난 다음에 지금의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이라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또 너무 길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오실까봐 여기서 이제 중편을 마치겠습니다. 예, bun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돌아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른바 부산 마피아의 관계에 대한 탐구, 이런 주제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편도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어져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가능하면 첫 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편안하게 많이 해주시고, 저와 월가조선의 젊은 기자들이 더 힘을 내서 취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